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성호TV의 송성호입니다. 오늘은 예고해 드린 대로 남산의 부장들 세 번째 시간입니다. 박정희 대통령과 실종된 김영욱 전 안기부장 그리고 김재규 안기부장, 왜 실종됐으며 김영욱 안기부장은 누가 죽였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월간조선 취재팀장 시절에 이 사건을 한 3년간 추적했습니다. 그 당시 직간접적으로 관계된 국정원 직원들을 비롯해서 한 100여 명을 만났습니다. 참 취재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취재 내용을 월간조선 2005년 3월호에 이 A4 용지로 한 40장 정도 되는 분량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보도는 그 이후에 국정원 과거사건 진상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 줄여서 국정원 과거사 진실위원회, 여기에서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제가 이 월간조선에 추적 보도했던 이 내용들이 거의 다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김영욱 안기부장은 누가 죽였을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김영욱 안기부장은 실종된 것이 아니라 살해되었습니다. 이병헌 씨가 주연을 한 그 남산의 부장들이란 영화에 이 부분이 뭐 잠시 묘사가 되고는 있습니다만은 영화는 영화일 뿐입니다. 이 부분을 취재한 당사자로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 사건을 좀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김영욱 안기부장은 당시 국가 누군가로부터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 김영욱 안기부장을 파리로 유인했고 파리에서 조직폭력배에게 넘겨졌고 조직폭력배에 의해서 살해되었음이 확실합니다. 왜 김영욱 안기부장은 살해될 수밖에 없었을까? 그 당시 상황을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영욱 안기부장은 박정희 대통령의 군사혁명에 동참을 했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직책을 맡습니다. 국가재건 최고회의 내무위원장 그리고 운영위원장, 요직 중에 요직이죠. 맞습니다. 그 다음 63년 3월 제4대 국가정보부장에 취임을 해서 69년까지 무려 6년 8개월 동안을 부장으로 재직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안기부에 6년 8개월 동안 부장한 사람은 이 김영욱 부장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8대 국회의원을 지냈습니다. 잠시 국회의원을 지내고 났는데 잠시 야인을 한 6개월쯤 있다가 73년 4월 돌연 미국으로 망명을 했습니다. 김영욱 부장이 실종돼서 살해당한 시점은 79년 10월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한 약 6년쯤 생활을 한 것이죠.
뉴욕에 생활을 했었습니다. 제 취재 결과를 종합해서 이 말씀을 드리면, 자, 김영욱 부장이 실종되는 과정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잘 보이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김영욱 안기부장의 실종 당시 미국에서부터 출발해서 프랑스로 와서 프랑스의 파리에서의 행적을 이렇게 컷식으로 만든 겁니다. 김영욱 부장은 79년 10월 30일 날 파리행 비행기에 몸을 실습니다. 그 다음날 파리에 도착을 해서 파리 시내의 호텔 리처에 체크인을 합니다. 그리고 4일 지난 뒤 79년 10월 5일에 프랑스 파리 시내에 있는 카지노를 겸한 그 건물의 식당에서, 레스토랑에서 당시 파리 안기부 파리 공사관 이 모 씨와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틀 뒤 숙박지를 호텔 리츠에서 바꿉니다. 웨스트엔드 호텔이라는 곳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그날 밤 오후 7시까지 카지노에서 도박을 합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도박을 하고 난 이후에 유학생으로 알려진 사람의 안내를 받아서 특정 장소로 이동을 하게 되고 그날부터 실종이 되었습니다. 제가 취재해 본 결과로는 또 공식적인 기구인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의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살해되었습니다. 실제 이 김영욱 안기부장의 실종 및 살해 사건에 대해서는 전두환 대통령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 전두환 대통령이 집권을 하고 난 뒤에 가장 먼저 지시를 한 것이 김영욱 안기부장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은 안기부 내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졌고 어떻게 김영욱 씨가 살해됐는지는 정확하게 보고를 받았을 겁니다. 그럼 김영욱 안기부장을 왜 살해할 수밖에 없었을까? 전편에 말씀드렸죠. 박정희 대통령은 미국으로 망명한 김영욱 부장이 미국 의회 프레이저 청문회라는 데 청문회에 가서 또 각종 언론 통해서 박정희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굉장히 비방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웠습니다. 그리고 특히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게 김영욱 부장이 회고록을 집필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는 박정희 대통령의 부정적인 면이 상당 부분 포함될 걸로 알려졌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으로서는 이 회고록이 출판되는 걸 저지할 수밖에 없었고 이 저지를 위해서 안기부를 동원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김재규 안기부장으로서는 이 김영욱 씨의 국내 송환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김재규 안기부장도 김영욱 부장에게 2차례 편지를 씁니다. 제발 들어와라. 그 편지 내용 중에 조금 내용을 여러분들께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규 안기부장이 김영욱 씨에게 보낸 편지는 이렇습니다. 각하께서는 그 친구가 돌아온다면 얼마나 반가운 일일까. 자유롭게 왕복한다면 남이 보아도 좋고 본인은 얼마나 떳떳하겠는가. 또 돌아와 일하겠다고 하면 원하는 중책도 맡기지 하시더군요. 박정희 대통령의 얘기죠. 모든 걸 헐벌 뿌리치시고
고국에 돌아오셔서 다시 예와 같이 손과 손을 맞잡고 나라와 결의를 위한 더욱 보람되고 값진 일을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럼 다시 만날 그날이 멀지 않기를 기대하면서 새해에는 더욱 건승하시고 댁내에 보다 많은 행복과 기쁨이 충만하시길 빕니다. 이게 당시 김재규 안기부장이 미국 뉴욕에 망명해 있는 김영욱 부장에게 보낸 손편지 내용입니다. 이후 한 차례 김재규 부장은 편지를 더 보냅니다. 김영욱 부장은 이 편지를 가지고 간 안기부 직원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김재규가 감시하라고 보냈지. 김재규는 사람이 괜찮아. 태도도 성실하고. 이후락, 정보부장을 얘기하는 거죠. 이후락, 김종필, 박종규 전 청와대 경호실장이죠. 박종규, 이놈들이 나쁜 놈들이야. 박정희가 기가 얇아 이놈들 얘기만 듣고 나를 죽일 놈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김재규에게 이놈들 다 잡아 죽이라고 해. 그리고 나는 잘 있으니까 김재규 부장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해. 귀국을 종용하는 편지에 대한 답변, 즉 귀국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79년 9월 30일 김영욱 안기부장은 돌연 파리행 비행기에 몸을 싣습니다. 제가 취재해 본 결과로는 이름만 되면 여러분들 좀 연세 드신 분들은 알 수 있는 그런 여가수가 등장합니다. 그 여가수가 당시에 파리에 체류하고 있었습니다. 김영욱 부장은 그 여가수를 만나러 파리행 비행기에 몸을 싣습니다. 그리고 여가수를 파리에서 직접 만났습니다. 만나고 며칠 뒤 실종이 된 것이죠. 이 김영욱 실종 미스테리 20여 년 만에 제가 이제 한 3년간 추적을 하면서 어떤 전모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역시 참 여가수가 또 등장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자, 김영욱 부장은 어떻게 죽었을까요? 이렇습니다. 여가수가 파리에서 만나자고 해서 김영욱 안기부장은 파리로 갔고 호텔을 한번 옮겼고 카지노를 하다가 도박을 하다가 그날 밤 유학생과 만나기 위해서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행적이 묘납니다. 다시 정리해드리면, 그러면 그 가수는 왜 김영욱 안기부장을 파리로 유인했을까요? 파리로 유인해서 김영욱 안기부장의 동선을 유학생에게 왜 가르쳐 줬을까요? 그 유학생은 누구일까요? 제가 취재하는 과정에서 다 확인은 했습니다. 당사자들도 직접 다 만났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족들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유학생, 가수, 신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김재규의 안기부가 김영욱을 죽였습니다. 어떻게? 여가수를 동원해서 김영욱을 파리로 유인했고 그 유학생이 누구겠습니까? 국정원 직원이죠. 안기부 직원입니다. 안기부 직원이 김영욱을 만났고 이 안기부 직원이 김영욱을 루마니아 조직폭력배에게 넘겨줬습니다. 루마니아 조직폭력배가 김영욱을 살해한 것이죠. 지금까지
김영욱의 실종 미스테리 및 살해 사건의 전모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남산의 부장이라는 영화와 내용이 좀 어떻습니까? 물론 영화가 이렇게 다 뭐 소상하게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영화는 하나의 예술이죠. 예술은 예술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역사적 기록이고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실질은 이렇다. 이걸 여러분들께서 감안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권력에는 마지막 비참함이 따릅니다. 권력을 너무 추구하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 송성호 TV 송성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